자, 대단원명 쭉 나열해 볼게요. 집합과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 배우는 게 함수, 그 다음이 순열과 조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함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있고 무리식과 무리함수, 그리고 순열과 조합도 두 가지로 나누면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뉘어요. 자, 집합에서 명제로 갈 때 명제 연결고리가 뭐예요? 조건에 무슨 집합? 진리집합.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연결고리가 뭐죠? 함수에서 집합이 어디 있어요? 정의역, 공역. 그치? 정의역, 공역에 이 명제가 그대로 쓰이죠. 쌤, 집합 아닌가요? 명제로서 쓰이죠. 조건제시법. 그 다음, 이건 뭐 그냥 구체적인 함수의 종류 두 가지 배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툭 끊기고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렇게 나가죠. 얘네들은 무슨 수학이라고 하죠? 이산수학 이렇게 부르죠. 그치? 그 전까지는 대수학을 배우고요. 이렇게, 물에 젖은 거구나. 자, 오늘 배울 것은 집합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허락하는 내에서 고쟁이 빨리 끝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 하나 볼 생각이고, 아마 여러분이 Q&A가 평소에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Q&A가 좀 많지 않다면 그 시간에 하나씩 내신을 볼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뭐 그냥 문제풀이로 쭉 하실 거고요. 개념 설명 중간중간 계속 할 거고요. 목표는 일단 이틀에 한 단원 끝내는 거. 이틀에 한 단원. 오케이? 그럼 우리 몇 단원이야? 몇 단원이야? 세 단원이지, 세 단원. 집합, 명제, 함수. 여러분, 함수 끝나고 유리식과 유리함수까지 나가는 중간고사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어디서 끊기냐? 함수. 소단원이 어떻게 돼요?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끊길까? 보통 합성함수 앞뒤로 끊겨요. 그래서 역함수가 빠지는 곳이 있고요. 그치? 역함수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혹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평행이동 전까지. 평행이동 안 들어가, 도형의 이동 안 들어갔어요? 네. 다 똑같다. 다행이네.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 쪽은 제가 최대한 클리닉으로 끝낼 생각이에요. 그렇죠? 클리닉으로 여러분 뭐 프린트 나가서 문제 풀고 이렇게 끝낼 거고 여기 집중할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역함수 전까지 할 거예요. 근데 고쟁이에는 역함수가 아닌 거랑 막 섞여서 나올 거 아니야, 문제가. 이것까진 같이 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역함수를 배제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역함수까지 안 나올 거라는 가정을 세우자는 거야. 알겠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집합부터 시작해도 역함수를 넣지 못하는 학교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 도형의 이동이 지금 이번에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아마 역함수가 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성함수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고쟁이는 역함수까지 다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집합입니다. 또 첫 수업이니까 또 이야기할 게 있지. 수학. 네 가지 스텝에 의해서 항상 학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 배운다? 정의. 그렇지. 어떤 새로운 걸 배우면 항상 정의를 배워. 정의 네 글자로는 뭐와 뭐? 뜻과 표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질에 대해서 배우죠. 자, 이 성질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질에 나오는 것은 크게 10가지예요. 10가지. 첫 번째, 항등원과 역원이에요. 두 번째가 역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몰라요? 왜 앉아? 책 가져왔어? 책. 자, A에다가
뭘 더해야 자기 자신이 되죠? 뭘 더해야 돼요? 0, 그치. 0을 더해야 자기 자신이 되지. 그래서 0이란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불러요. 항등식 있잖아. 항등원이야. 얘는 뭘 더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항상 0이다 이거야. 이해가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 A에다가 뭘 더해야 항등원인 0이 돼? 뭘 더해야 돼? 마이너스 A. 소연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를 보고 우린 뭐라 그러지? 아니, 덧셈에 대한 영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다음 곱셈으로 갑니다. 뭘 곱해야 자기 자신이 되죠? 1. 지지마. 이거 대답해. 1. 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야. 아, 소연아, 새로운 친구 이름도 예원이야. 이번 예원이 2명이야. A에다 인계 오늘 안 와요. 뭘 곱해야 항등원인 1이 됩니까? A분의 A분의 그래서 A분의 1을 뭐라고 불러?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역원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불러? 우린 역수 이렇게 부르지. 얘는 뭐라고 부르고 싶어? 이름이 없지. 그치?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부르지. 뭐가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게 바로 덧셈에 대한 무슨 원? 역원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뭐 나와야 돼? K 실수배. 상수배? 실수배. 다음 네 번째 사칙연산 합 차 곱 나눗셈. 다음은 성질의 연산 법칙이 있죠. 또 마지막은 무슨 법칙? 무슨 법칙? exchange 교환 법칙. 아홉 번째 결합 법칙. 열 번째 분배 법칙.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걸 처음 배우고 나서 그럼 이 친구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배우고 나면 그럼 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에 대해서 배우는 게 성질이라는 거지. 근데 대표적인 성질이 몇 가지 있더라? 10가지 있더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물론 도형은 좀 다르죠. 도형은 성질하면 몇 가지? 3가지. 대변, 대각, 대각선. 이 3개에 대해서 물어요. 3대. 그렇죠? 근데 수에 대한 성질, 즉 이런 뭐 연산 성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기호에 대한 성질이다. 그러면 이 10개를 먼저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활용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수학자들이 막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거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에 대한 게 세 번째지. 예를 들면 삼각형 성질이 뭐야? 삼각형 뭘 보고 삼각형이라고 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지. 뭘 보고 삼각형이라고 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서로 다른 세 점인데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이 세 점을 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얘를 보고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각형은 삼각형 2개를 이어 붙인 도형. 단 이때 한 선분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는
같은 거지. 이때 모든 각은 무슨 각이 아니다? 모든 각은 무슨 각이 아니다? 평각이 아니어야 돼요. 평각 180도. 그렇지? 180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200도 있어도 되나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각형에 대해서 잘 못 보죠. 이런 사각형을 보고 뭐라 그러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삼각형에서 한 각이 90도를 넘어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죠? 둔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친구도 명칭이 있어. 한 각이 180도를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오목 사각형 이렇게 얘기해요. 오목 사각형. 근데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180도보다는 작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뭐겠어? 얘는 오목이야. 또 하얀 가게 오자마자? 아니, 저 흘렸어요. 얘는 오목 사각형. 얘 뭐야? 뭐겠어? 오목의 반대가 뭐야? 볼록 사각형. 우리가 보는 사각형들은 거의 다 볼록 사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갔다. 재민이야? 아니요. 그래서 삼각형 중에 직각삼각형, 가장 특이한 삼각형을 보니까 피타고라스가 보니까 뭐가 성립하더라?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더라. 이게 활용이지. 삼각형 정의 이야기하고 성질 이야기하고 나서 이 친구들 뭐 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성질을 만족하더라. 성질이란 말을 써버렸네. 이러한 정리를 만족하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보고 활용, 이런 활용을 배우게 돼요. 다음에는. 그 다음 네 번째는 융합입니다. 융합. 융합이 뭐예요? 다른 단원의 내용과 섞어버리는 거지. 이제 이 친구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상에서 맨 처음에 원 무엇인지 배우잖아. 원이 뭐야? 그렇지.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원의 방정식, 원을 어떻게 표현하는데 해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배우고요. 맞죠?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죠? 원래대로라면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배워야 돼요. 도형은 항상 위치관계가 중요하잖아. 그게 바로 활용이지. 그렇지? 융합은 뭐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지.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과 융합해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러한 내용인 거죠. 그렇지? 그리고 원과 수상에서 배운 항등식 개념을 융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와우.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해가? 진짜? 굿. 이러한 형태로 항상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자, 집합입니다. 갑니다. 맨 처음 뭐 배운다고? 정의. 집합. 뭘 보고 집합이라고 하죠? 백지 테스트 왜 하세요, 여러분? 백지 테스트 뭐 하러 하십니까, 이거?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오!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그렇지 모임. 와, 정확해. 이걸 보고 집합이라고 하죠.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나 안 할게. 차은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별론데? 이럴 수 있지 않아? 그렇잖아. 그럴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정확하게 따질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얘는 집합이 아니다 이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얼굴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 너무해.
뭐가 너무해?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나눠. 그래서 상중하가 정확하게 1대 1대 1인 사람. 집합이야, 아니야? 맞을 것 같지? 아니에요, 사실. 아닙니다. 미안해요. 괜한 얘기 했어. 애매한 걸로 가볼까? 아, 그래. 이 이야기부터 하자.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에 가시면, 김예, 문과야, 이과야? 이과야? 과학 들어? 수학 뭐 볼 거야? 결정했어? 미적 적을 거야? 나이스. 자, 집합론 나중에 여러분 뭐 이공계열에 가시면 문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텐데 집합론엔 두 가지 집합론이 존재해요. 얘기한 적 있죠? 저 또 기억이 안 나, 그치? 첫 번째, 고등학생 때 배우는 이 집합론. 소박하죠? 소박해. 소박한 집합론이야. 내가 만들었냐고? 아니야. 정말 집합론 이름이 소박한 집합론이야. 아, 진짜야. 진짜 저번에도 이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공리적 집합론이야. 공리적 집합론.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 소박한 집합론이야. 우린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건 뭐냐면 그 집합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잖아. 저거 그냥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뭐 X바, X는 자연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완전 직관적인 집합에 대해서 배우는 게 소박한 집합론이야. 이제 공리적 집합론에 가면 보다 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집합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다 이제 집합을 써요. 이렇게 AJ 이렇게.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그 시그마 같은 거. 오! 느낌 있는데 A1부터 N까지의 합집합? 아닙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조금 달라. 이거 이런 집합적 개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공리적 집합론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소박한 집합론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써먹을 수 있으면 장땡이라는 거지. 그 너머는 신경 쓸 거 없다. 어차피 대학교 가면 여러분 2차 방정식 고등학생 때 배웠을 때, 중학생 때 배웠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고1 됐어. 사실 있지롱 하잖아. 집합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배워놨어. 대학교 가면 근데 그거 사실 그냥 어린애들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진짜 집합은 이런 거임 하면서 공리적 집합론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린애들 장난 잠깐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그럼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두 글자. 다른 이야기가 들렸는데? 뭐야? 원소 말고 다른 거 들렸는데? 지읒이 들렸는데 아닌가? 원소. 그런 거야? 원소는 정의가 뭐야? 집합에 속하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그렇지. 연아 대답 못해도 돼. 이거 변태인 거야. 집합 변태들이 그 개념 변태들이라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집합이 무엇인지 배웠어. 뭐 해야 돼? 정의 배우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뜻과 표현.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워야지. 그래서 집합의 표현을 배우자. 표현법. 잠깐만. 근데 우리 신입생을 위해 대답의 템포를 조금만 늦추자. 알겠지?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자. 오케이? 표현법 몇 가지? 3가지. 그렇지. 첫 번째, 너무 늦추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런 방법이죠. 이런 방법. 1, 2, 3, 4. 무슨 법? 죄송해요.
조라고 했어? 욕하려고 한 거지? 원소는 알파. 두 번째 방법, x바. x는 자연수. 이 친구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거 바 무슨 뜻이야? 바 앞에가 뭐야? 원소인 거지. x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근데 if x는 자연수라면 원소로 가져가. 이런 거지. 무슨 법? 조건제시법. 이렇게 얘기하자.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수영이 살짝 빨랐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아니다. 벤 다이어그램이지. 벤이란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 오일러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베버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몰라도 됩니다. 다이어그램이 뭐예요? 다이어그램이 다이어그램인데 왜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고 쓸까? 집합은 영어로 뭐야? 셋. 왜 셋이라고 안 써? 우리나라 말이 있거든. 다이어그램이 영어로 뭐야? 다이어그램 그럼 한글로 뭔데 다이어그램이? 다이어그램이잖아. 다이어그램이 뭐예요? 다이어그램인데?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이 무엇이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이어그램은 다이어그램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랑 인수분해도 이런 거 이야기했지. 인수분해도 해가지고 쭉쭉쭉 썼지. 덕룡 다이어그램. 빠게? 덕룡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느낌? 그런 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다음, 집합 표현했네? 그럼 뭐 할까? 종류, 그렇지. 그럼 집합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성질 간 거야? 아니지. 아직 정의, 뜻과 표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써야 되는데. 진짜요? 연습장에 스투스 거야 혹시? 아니야? 당구공이 있길래 당구장 다녀? 아니지. 근데 오늘 안 써도 돼. 나중에 영상 찍고 있거든. 나중에 써도 돼요. 개념부터 하나 만드세요. 집합의 종류. 무엇으로 나뉘는 거야? 좀 빠르다. 원소의 개수로 나뉘는 거지. 그치? 첫 번째, 원소가 몇 개? 0. 한 개면 뭐라고 불러? 유한계. 그 전에 빵개.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 뭐라고 쓰지? 파이. 그렇지. 파이라고 읽으세요. 왕따 당합니다. 파이. 이렇게 읽죠. 두 번째. 원소가 유한계인 거? 유한집합. 세 번째. 무한집합. 이렇게 나뉩니다. 다음은요. 공집합, 유한집합, 무한집합 얘기했잖아. 공집합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래? 나중에 무슨 얘기해?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 되나? 합집합하면 뭐 되나? 근데 아직 집합의 연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야기할 게 없는 거야. 유한집합. 그렇지,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야기를 해야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합, 유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표현하는 방법? NA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응?
세는 거? 부분 부분 집합 아직 안 배웠는데. 배워요. 어? 배워요. 아, 지금 배워? 아, 그 전에. 성질. 무슨 성질? 아니에요. 생각해. 힌트 없어요? 힌트? 힌트가 필요해? 야,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뭔 얘기 하겠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다. 안 써주면 안 되죠? 왜일까요? 그렇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냐, 쟤? 이상하네. 다음. 이제 포함관계 가죠? 부분집합 이야기. 집합 사이에? 간에? 간에? 집합 간에? 아니다. 순우리말을 써야 되나? 간에. 포함관계. 개념 쓸 때 조금 약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문제 풀다가 쓰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사이사이 쓸 수 있게끔. 포함관계. 집합. 고쟁이랑 다르게 써도 되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 혹시 화이트? 아, 미안해. 아, 그냥 그대로 쓸게. 알았어. 혹시 화이트 썼어? 와, 너무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일단 같은 말이 뭐야? 집합 A는 집합 B의 그렇죠. 부분 집합이다. 같은 말이죠. 기호를 어떻게 써? A in 그렇죠. B 이렇게 쓰죠. A in B. 무슨 뜻? 명제로 나타내면 모든 A의 원소 이거 안 썼네? 넘어갈게요. 에 대하여 뭐이다? B의 원소이다. 다르게도 써볼까요? X가 A의 원소이면 무조건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다음 무슨 이야기? 부분집합 아직 안 끝났다. 서로 같은 집합, 그렇죠. 서로 같은 집합. 뭘 보고 같다고 하는가? 그럼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야? 원소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같으면 되지. 즉 A의 원소면 B의 원소고 B의 원소면 A의 원소다 이거지. 따라서 A랑 B랑 같은 집합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죠? 여러분 필요충분 다 아시니까 그냥 쓸게요. A가 B에 포함되면서 그치 and B가 A에도 포함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두 집합은 서로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무슨 집합? 무슨 부분 집합?
진 부분집합. 그렇죠. 진 부분집합. 집합. A는 집합. 집합자가 쓰는 게 제일 싫어. B의 진 부분집합이다. 얘는 뭘 만족하면 돼? 일단 A가 B에 뭐 해야 돼? 부분집합이어야겠지. 단 이때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같지 않은 거죠. 그치? A가 B는 아닌 걸 말하는 거잖아. A가 B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AND로 쓸게요. 그냥 AND.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도 되죠? 여러분,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둘이 같으려면 B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B가 A에는 포함되지 않더라 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나중에 어디서 쓰여? 명제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명제에서 P명 Q이다가 참이래. 그럼 충분 조건이지. 맞아? 근데 얘가 필요 조건까지 성립하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지. 필요 충분 조건이려면 두 부분집합이 어때야 돼? 두 조건? 진리집합. 게슈탈트. 진리집합이 같아야 되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 나연아, 끝났는데? 아직도 풀고 있어? 제가 한 문제만 더 풀면. 알았어. 풀고 채점해. 요즘.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이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얘는 참이지, 그치? 근데 이쪽은 참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의 무슨 집합이다? 진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P면 Q이다. 이런 얘기하죠. 명제와 명제의 역은 참거짓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 있다. 어떻게 있지? 만약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면 얘네 둘의 진리집합은 어떻다? 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성립해? 그럼 웬만하면 역은 성립하지 않을 거야. 왜지? 얘네 둘이 만약 진리집합이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을까? 그냥 같구나.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여기서 얘 먼저 따지고 있었다는 건 진리집합이 조금은 달랐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얘는 웬만하면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역은. 왜? 둘이 진리집합이 다르다면. 다를 때니까. 그쵸? 그런 관계가 있다. 이제 명제 가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자주 쓰인다는 거죠. 진부분집합 개념이. 자, 다음. 이거 배웠어요. 이제 부분집합에? 부분집합의 개수. 그치? 부분집합의 개수 해야겠죠.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무한집합은 부분집합이 몇 개죠? 무한개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무한집합은 여러분 개수를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집합은 크기를 가져요. 무한집합은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잖아요. 무한집합은 크기 하면 이렇게 절대값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써요. 이게 무한집합의 크기예요. 무한집합의 크기가 어디 있어? 뭐지? 가산집합, 비가산집합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잠깐만. 알죠? 가산, 비가산,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자연수 개수 셀 수 있다. 네네네. 실수는 못 센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집합이다. 얘는 셀 수 있다. 가산. 얘는 셀 수 없다. 비가산.
무한집합의 크기가 그렇게 달라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그렇다. 부분집합의 개수 NA가 N이라고 쓸게요. M이라고 쓸까? N이라고 쓸게요. N인 집합 AA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2의 n제곱.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부분집합 입장에서는 부분집합 보통 라지 X 많이 쓰죠. 부분집합 입장에서는 1을 원소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지? 두 가지 경우가 같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1을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2의 4제곱개의 부분집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 개수야. 몇 개야?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4, C,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도 없는 거는 한 개겠죠? 다음 2개 있는 거는 4C 2개만큼 있겠지? 그 다음 3개는 4C 3 4개는 전체 집합이죠. 그쵸? 그럼 얘가 몇이다? 더해서 2의 4제곱이다 이거지. 맞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죠? NC0부터 NC1 쭉쭉쭉쭉쭉 NCN까지 더하면 몇이다? 2의 N제곱이다. 저번 시간에 한 거죠. 그치? 확률과 통계 개념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저 갈게요. 이렇게 단호하게. 다 고쳤어? 다 맞았어? 다 맞았겠어요. 영어 가야 되는구나. 국어요. 국어. 잘 가요. 갈무리? 답지 여기 놓고 가요. 그냥 가져가요. 안 고치실 거예요? 고쳐오세요? 네. 진짜? 진짜? 네. 정기평가 때까지 말고 다음 주에 고치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뭐만 빼면 돼? 자기 자신만 빼면 되지. 몇 개야? 2의 n제곱 마이너스. 제가 다음 해야 될 게 뭐죠? 반드시 뭐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이 얘기 해야죠. 그치? 원소 R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오죠? 2의 n-r제곱. 근데 이때 포함하는 뿐만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유죠. 왜 그래요? 아까 부분집합 개수할 때 왜 2의 n제곱이 됐던 거야? 하나당 경우의 수를 2개씩 가졌었거든. 근데 반드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경우의 수가 1로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에 해당하는 곱하기 2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R개니까 그만큼을 빼주면 되더라. 됐음. 자, 1번. 김희애, 쌤이 스텝 3를 뽑았나? 봐봐. 안 뽑았어? 아깝네. 보기에서 집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심하니까 이야기해야겠다. 여러분 명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명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명제 뜻이 뭐죠? 지금 명제 왜 하는 거야? 조건제시법 때문에 하는 거다. X 바 하고 나오는 게 명제잖아. 명제는 두 가지가 있어.
명제 정의가 뭐야?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과 문장으로 나뉘어. 자, 적어도 하나 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다. 명제야? 명제야 아니야? 아니지. 그치? 아니야. 1, 마이너스 1, 0, 1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다. 명제야 아니야? 맞지? 그치? 문장이야 식이야? 문장이야 식이야? 얘는 식입니다 여러분. 식이에요. 어떤 식이죠? 여러분 x, y, z 중 적어도 하나가 1이다.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고 하면 x, y, z를 곱했을 때 0이 되더라 이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아니지 미안해. 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1이다 하면 x-1 곱하기 y-1 곱하기 z-1이 0이다 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0, 1이 나왔으면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0 넣고 여기다가 1 넣어. 그럼 0이 돼 안 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슨 명제야? 참인 명제지. 그래서 얘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문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무엇이냐 이런 거야. 오늘 서울에 비가 내렸다. 헷갈릴 수 있겠지. 왜? 누군가는 진짜 수학 변태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선생님, 비가 내렸다는 걸 정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비가 내렸다는 걸 정말 관측이 된 걸 비가 내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말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기상예보에 비가 내렸다고 나와야 비가 내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러니까 기상예보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앉아서 소연이가 이제 쭈그려갖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비가 한 방울 똑 떨어진 걸 본 거야. 그럼 이건 비가 내린 거야 안 내린 거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은요, 명제가 맞냐 아니냐가 명확히 판별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참거짓이 판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맞지? 그러니까 명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명제인지 아닌지 이런 거 명제야? 시험을 봤다고 쳐봐. 처음에 명제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얘가 나왔어.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일까 아닐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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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BTI가 뭐야? 어? 아, T야? 얼마나 T여서 비난을 많이 받았으면 T부터 나오냐? T 화이팅! T 화이팅! 뭐야? 야, 기다려봐. 아, 방금 들었는데. 다 말하는데 뭘? S야? 아니요. INTP? 네. INTP? 우리 INTP 없지? ENFP? ES ESFP. 그래서 영원히 맞춰주세요. 인팁? 와. 아, 뭐 내가 들었어, 그렇지? 첫날 들었어, 그렇지? 뭐더라? 저랑 비슷해요. ISFP? 아, 맞아. 침대 쳐돌이, 맞아. 기억나. 아무튼 모두가 yes 할 때 no를 할 수 있으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명제가 맞습니다. 왜일까요?
틀려도 괜찮아. 왜죠? 고등교육의 명제와 대학의 명제가 약간 다르지. 대학교의 명제는요, 여러분, 이런 걸 배워요. 진리표라는 걸 배우거든요.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 배웠어요. 여러분 때는 사라졌어. 왜일까요? 보통 사라지는 건 왜 사라져요? 어려워서 사라진 거예요. 어려워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겠지. True, false.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이때 예이면 예이다. 맞는 말일까?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아?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아? 얘들아, 얘가 참 명제야, 조건이야? 하나하나가? 조건이지. P랑 Q는 조건이야. 근데 조건이 뭐라고 하고 있어? 참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학교에서의 명제와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거든? 이런 거야. 얘가 T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의 원소를 대입했다 이거야. 이 친구를 성립하게 하는 X가 들어왔다 이거야. 그때 얘도 성립하면 얘이면 얘다. 맞아? 맞는 거야. 어렵지? 몰라도 돼. 아무튼 이렇게 조금 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판별할 건 뭐냐? 딱 이거야.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냐 없냐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냐. 근데 이때 내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인 거지. 객관적인 기준. 선생님은 잘생겼다? 샤워하다가 혼자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극혐이야? 미안해. 근데 누군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얘는 어때?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걸 빗대서 얘를 생각해봐. 오늘 서울에 비가 내렸어.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린 걸 봤어. 그럼 그 사람은 참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비를 못 본 사람도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이 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효력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효력이 없는 거라고. 다시 예를 들어볼게.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높이가 조금 그냥 비어질 쪽으로 키워보자. 1km라고 해보자. 개 큰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 아니야. 명제 맞지? 왜? 왜 명제인데?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 어떻게 판별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위성 기준이야 그러면? 그럼 주관적 기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인공위성은 화질이 안 좋아서 그걸 관측하지 못했어. 그럼 어떡해? 좋은 거의 기준이 뭔데? 이미 넌 좋은 거란 말을 하는 순간 명제의 길을 놓친 거야. 엄청 작은 것까지 다. 엄청 작은 것 너는 명제가 아니야. 심하잖아. 확실하게 가보자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왜 얘는 명제인데 얘는 명제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걸까?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 얘기했던 거거든. 봐봐. 그냥 대충 들어봐. 대충 들어봐. 이게 진리표라는 건데 잘 봐. 자, 얘 원소이면서 얘 원소면 이거 성립하는 거 맞지? 어떤 원소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얘 원소인데 얘 원소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발레야, 발레. 발레. 이 친구는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를 거짓으로 만드는 애인 거야.
대충 여기다가 어떠한 원소를 넣는 거야 이제 하나씩. 어떠한 수를 넣는 거지. 수를 넣었을 때 얘는 성립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진리집합의 원소면 T고 아니면 F 쓰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 진리집합의 원소면 T 쓰고 원소가 아니면 F 쓰는 거야. 그럼 경우가 네 가지로 나뉘지 않겠냐는 거지. 대충. 가운데 건 뭐라고? 얘요? 네. 이제 설명하겠죠? 네. 그럼 얘는 얘이면 얘이다가 성립하면 T를 쓰는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F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야. 잘 봐봐. 얘 원소이고 얘 원소이면 얘이면 얘이다. 맞지? 대충 느낌으로만 받아들여봐. 지금 정확하게 이걸 배울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완전 정확한 정의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얘 원소인데 얘 원소는 아니래. 그럼 얘는 F일 거 아니야. 얘이면 얘이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야. 그럼 x에 1을 넣어봐. 얘 성립해 안 해? 성립해. 그럼 얘 성립해 안 해? 성립하는 거야. 그럼 얘네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이 가정과 결론 관계가. 근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얘는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하지 미안해. 근데 얘는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x에 2를 넣어봐. 잘 들어. 2를 넣어봐. 그럼 얘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얘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얘는 뭐야? T야. 얘는 T인 거야. 가정이 얘가 F인 순간 얘는 무조건 T가 돼. 왜? 이 친구가 얘가 성립하고 말고에 상관이 없는 애잖아. 지금 이 가정과 결론에 전혀 상관이 없는 애라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T라고 해요. 왜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얘를 받아들이느라 굉장히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봐? 이런 거야. 서울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를 직접 보지 못한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봤어. 그럼 이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객관적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말만 믿겠다 이거야. 됐어? 그래서 담배 피우고 있던 소연이가 이걸 목격하지 않았어도, 비가 내리는 걸 목격하지 않았어도 어딘가에선 비가 한 방울 툭 떨어지는 걸 봤으면 얘는 팩트인 거야. 얘는 true인 거지. 됐어? 이런 관점이 필요해. 딱 기준이 거기야. 자, 기억. 큰 자연수의 모임. 맞아, 아니야? 명제가 아니지? 어? 1번인데? 1번. 큰 자연수의 모임. 명제야? 아니야. 큰 자연수란 말이 명제가 아니지? 그럼 큰 자연수의 모임이란 말은 집합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x바 x는 큰 자연수. 크면서 자연수. 그렇지? 기억은 명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명제 같이 배우고 싶어요, 사실. 니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드립은 칠 수 있겠지만 명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집합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지. 니은도 틀려요. 디귿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누구야? 가장 작은 자연수. 누가 2라고 했어. 맞는 말이야? 이 사람은 기각인 거야. 그렇지?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 디귿은 맞는 말인 거죠. 리을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아닙니다. 미음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없죠. 무슨 명제죠? 거짓인 명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하지. 이게 소수인지 소수인지. 그지? 소수겠죠? 그러니까 소수는 프라임 넘버, 그 합성수. 프라임 넘버라고 해야 알아듣는 거야? 소수. 아무튼 답은 뭐야? 디귿 미음이에요. 디귿 미음. 그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6번. 다음 중 부분집합 넘어갑니다. 너무 쉽네.
12번. 1번 맞아? 2번 맞아? 다 배운 거지? 3번? 4번? 5번? 아니네. 뭐 이리 쉬워? 첫 번째 거 마지막 18번 보자. 가에 들어갈 거 뭐야?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지. 그럼 답은 4번, 5번이거든? 맞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게 나왔지? 그치? 2 곱하기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 무슨 법칙이야? 무슨 분배 법칙이야? 덧셈. 곱셈. 뭐야? 없었는데?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정확한 명칭 말해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틀렸습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덧셈의 교환. 미안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땐 관계 없어요. 이게 나도 애매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했잖아.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를 부르는 명칭은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 진짜로요? 아니! 아니지. 말해봐. 덧셈. 아, 여기다 교환 법칙을 때리겠다. 덧셈과 곱셈, 곱셈과 덧셈.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월딩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지금 얘처럼. 그렇지? 헷갈리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 얘가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써도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덧셈이란 말을 하고 싶잖아? 얘 분배 법칙 이야기할 때 덧셈에 대한이란 얘기를 하고 싶으면 곱셈이란 말이 무조건 등장해야 돼. 그냥 곱셈이 선순위야. 곱셈의 분배 법칙이야. 근데 뭐에 대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야. 아. 근데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도 돼? 덧셈에 대한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곱셈에 대한 덧셈의 분배 법칙도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정의했어요. 정의하면 딴지 걸면 안 되죠, 그렇죠? 그치? 표현은 딴지 걸면 안 돼요. A 합 B 왜 이렇게 써요? 랑 같은 표현인 거지, 그치? 그러면 안 된다. 문제 봐봐. 지금 뭐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들어갔지? 교집합이 둘로 나뉘어서 들어갔지. 그럼 얘는 교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인 거야. 다른 말로는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이겠지. 그렇지? 그런 겁니다. 혹시나 헷갈릴까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이에요, 여러분. 20번. 20번 특! 너네가 20번 풀 때 특! 선지부터 봄. 인정이야? 선지 보고 문제 풀지. 그러지 말자. 공부할 때는 쟤를 최대한 내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럼 기본이 되는 게 누구야? A겠지. 그렇지. A에서 뭘 뺀 거야? 비합시를 뺀 거지. 그치? 맞아? 물론 좋아요. 좋은데
맨 처음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A의 원소가 들어가? 네. 들어가지. B의 원소 들어가? 아니요. B에 여집합과 교집합 하는 거야. C 원소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긴 거지. 맞아. 이렇게 집합과 집합의 여집합 사이에 교집합, 합집합으로 처음엔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A교 B합 C의 여집합. 그래서 A 차집합 B합 C. 최대한 요리조리 돌려보는 거야. 요리조리 돌려봐. 그 다음 문제에서 답을 찾는 거지. 몇 번이야? 안 나왔어? 에이씨. 왜 안 나와? 손 다르게 돌려봐. 그럼 얘를 같이 쓰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따로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나 얘 본 거 같은데? 얘 있지? 네, 아닌데요. 3번에 있네. 3번? 그렇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차집합에 무슨 법칙? 결합법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얘네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뭐가 있을까? 다른 방법. 제발 나와라. 나와라. 뭐가 있을까? A 가지고 놀아봐 이렇게. A 소재가 떨어졌어. 뭐 가지고 놀아야 돼? 여집합 나와? 여집합 안 나와. 정말. 어디로 가볼까? 임동룡의 도전. 실패.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공부할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지? 오케이. 이 방법이 안 통하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 얘를 이용하나? B합 C의 여집합? 얘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잖아. 왜 아니야? 그렇죠. 얘랑 그럼 얘 빼고 전부 다잖아. 그럼 얘랑 교집합인가? 네. 아씨 똑같네. 어쩔 수 없다. 선지로 가자.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잖아. 공부는 이렇게 해주셔라. 1번 돼? 안 되네. 2번. 3번. 안 돼? 안 되네. 4번. 여기서 이걸 어떻게 찾노? 얘가 하나 더 나온 거네, 이렇게. 정말. 그래서 A교 B의 여집합과 A교 C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지. 그래서 A 차집합 B, 교집합 A 차집합 C 이렇게 한 거네. 어떻게 찾아 이거? 답은 4번이죠. 다음 23번 눈으로 본다. 눈으로 간다. 배수인 자연수 집합이네. 기억. 합집합이야. 웬만하면 성질이 없겠지. 근데 둘이 약수배수 관계면 있을 거야. 기억. 약수배수 관계네. 그럼 누가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다. A2와 A4 누가 포함해? A2가 포함하는 거 맞지? 그럼 둘이 교집합, 합집합하면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지, 얘가. 그치? 기억은 맞다.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야. 니은 A2교 A3 하면 최종 배수가 나와야 되네. A6 맞네요? 디귿 A2교 A3 합 A4 합집합 나왔잖아. 근데 둘이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지. 그럼 이 친구는 얘를 그냥 놔두면 혼란 그 자체. 그러니까 분배법칙 해줘야겠네.
따로따로 들어가줘야 이쁜 형태가 된다 이거죠. 이거 뭐가 돼? A. 니은 A에서 얘는 A. 또 느낌으로 해. A2교 A4는 A4 같은 걸로 가는 거야. 알겠지? A4. 그럼 뭐야? 맞아? 아니요. 얘랑 같아? 왜 달라? 응? 다시. 그래서 얘는 규칙이 없지. 그에 반해 얘 규칙이 있지. 됐어? 됐어? 그러면 간다. 이렇게. 얘네들이 같냐고 물어봤어. 같아? 다를 것 같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지. 이럴 땐 발레를 들어주는 거지. 누가 있을까? 4가 있겠네. 그치? 4는 얘의 원소이면서 얘의 원소는 아닌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시면 돼요. 거짓임을. 아, 29번 보세요. 얘들아, 명제에서 이제 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좀 많죠. 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웬만하면 뭐야? 참 거짓 중에 거짓이다. 감히 소수의 규칙성을 따지자라고 하면 보통 거짓이라는 거야. 알겠지? 얼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밀레니엄 난제에 포함되어 있잖아. 리만 가설. 제타 함수의 0점분은 한직선이다. 소수의 규칙성을 밝혀내는 것은 밀레니엄 난제에 포함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야. 근데 그걸 여러분 수준에서 묻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틀렸다. 그렇다고 찍찍 하는 게 아니라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뭘 든다? 발레를 들 생각을 하라는 거지. 알겠지? 얘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냥 소수 이야기해서 그냥 생각해 봤어요. 30번. 원소 몇 개야? 4개다. 그죠? 진부분집합 2에 4제곱 마이너스 15개죠. 다음. 내가 풀기 싫은데? 내가 문제를 뺏는 게 맞을까? 음, 66번. 이 얘기하고 우리 첫날이니까 문제 풀 시간 좀 드릴게요. A 합 B와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 무슨 뜻? X는 A 교비의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 그렇죠? 그 다음 A 교비와 X를 합집합했더니 X다. X는 A 교비를 포함한다 라는 뜻이죠. A 교비가 뭔데? 원소의 개수가 2개.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7개지? A 말고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 그럼 X는 얘의 부분 집합 중 항상 개념 기본으로 생각해야 된다. 얘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지. 그렇지? 2에 7-2제곱 32가 답이죠. 문제 푸세요. 과제는 끝까지. 집합은 한 번에 클리어 할게요. 근데 저 내일 못 할 것
왜요? 어? 학교에서 뭐 해가지고 뭐 한대요? 나도 수학자라고 하네. 나도 수학자? 네. 그래서 그것도 수학에 관련. 그래요. 그거 너무 빡세요. 나도 수학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나도 수학자? 아니에요. 너 발표가 PPT가. 얘들아, 집합 백지 테스트 오늘 하자. 지금 할래? 지금 정말 사람은 하고 왜 네가 수업을 정해? 김희애, 백지 테스트 해봤어? 안 해봤어? 자기 백지 테스트 한 거 있는 사람 지금? 너무 개같이 해가지고. 쌤이 카톡으로 안내할 건데 개념 노트 쓴 거 있잖아. 그걸 일단 복습해요. 첫 번째 복습한다. 두 번째 백지를 꺼내. 그대로 쭉 써. 안 보고. 근데 틀려도 돼. 그 다음 선생님한테 예쁘게 찍어서 보내. 그럼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 거야. 이거 수정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네. 아니면 이거 틀렸어. 하면 그거에 보완을 해. 다시 찍어 보내. 그거를 N을 반복해. 확인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에 한 번씩 할 거고요. 단원마다 한 번씩 꼭 볼 거예요. 알겠죠? 목표는 그 토시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고요. 문제 풀 때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고난도 문제 풀 때. 그럼 이 막히는 거는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히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유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마다 어떠한 개념을 평가하고자 하는지가 있어요. 그 문제 만들 때 꼭 그렇게 해야 되거든, 내신은. 그래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서 모르겠으면 하나씩 해보는 거야. 이건가? 이건가? 근데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개념에 소단원, 적어도 소단원 이름만은 동동 떠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카탈로그 딱 집합하면 머릿속에 집합 있으면 머릿속에 집합 탁 누르면은 집합 소단원 이름이 축축축축축 나열이 되게. 그치? 이것 때문에 백지 테스트 보는 거예요. 오케이?